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원장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일을 기준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가 지나면 이제 새 학년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은 이제 아이비 진입을 1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1년을 보내야 그 아이비 진입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탄탄한 수학 실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시험이 아닌 진짜 지속 가능한 수학 실력을 쌓아줄 수 있는 수업을 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제주에 있는 뭐 NLCS나 BH 그 IB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국제학교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학생들이 IB에 진입하기 이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되 그것을 준비하는 방식이 단순히 문제풀이에 급급해서는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예를 들면 단원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삼각함수 그리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원, 그 중에 특히 미적분은 이제 IB를 1년 남겨두고 있는 학생들이 한참 공부를 하게 될 단원이죠, 이번 학기부터. 자, 그런데 이 두 단원의 경우엔 얼마만큼 원리와 그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개념이 IB에 올라가서 초반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결국엔 IB에 올라가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때 가서 새로운 느낌처럼 공부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문제를 풀게 될 때요, 너무 답을 내는 거에 익숙해지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IB에 올라가면 마크 스킴에 따라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프리 IB에서는 뭐 사실 문제들이나 어떤 개념들의 성격상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리 IB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이 두 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초반에는 너무 문제 푸는 양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나의 수학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구조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데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IB 매스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첫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뭐 사실 트리고노메트리와 캘큘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단원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들도 간단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학생들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도 답이 맞고, 그 다음 개념을 읽어도 얼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쓱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AA도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학기 초반에 IB에 올라가게 되면 시험 문제로 난이도를 높여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IB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그리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설령 쉬운 문제를 푼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언어로, 내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함수란 무엇인지, 집합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엑기스 형태로 정리를 해 두어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고 한들 그 개념을 본인이 설명할 줄 모르면 모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조금만 형태가 바뀌어서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을 못하게 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물론 학교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5월달 되면 또 애니얼 보고 학교에서 뭐하니? 놀았어요. 학교에서 뭐해? 요즘 그냥 뭐 문제 하나 풀고 별거 안 해요. 퀴즈 하나 끝나고 잠깐 1, 2주 정도 그런 시기들이 종종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수업을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덩달아 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혹은 캘큘러스나 트리고노메트리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도 또 섞여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게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해서 엑기스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각인되는 수업, 그런 수업이 바로 로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수학 강의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아주 정제된 형태로, 공부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강의입니다. 하지만
전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럼 결국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학생 앞에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겠죠. 물론 공부를 어거지로 막 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뭐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를 따라오다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는 그런 것을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적절한 강의와 핸드아웃의 구성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주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NLCS나 BH의 경우에는 이제 뭐 히스나 캠브리지 사회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섞어서 사용을 하죠, 얘네 같은 경우엔. 근데 이렇게 두 권의 교재를 메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연식이 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교재만으로 수업을 준비하기엔,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엔 문제 양이 좀 적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정말 많은 양의 문제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가 다 쓸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8학년, 9학년, 10학년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어왔어요. 그리고 이 교재라고 해서 뭐 중복되는 단원들의 훨씬 뭐 완전 새롭고 정말 어려운 문제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루해하고요. 불필요하다고 하고요. 난 이건 안다고 얘기하고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좀 어려운 문제, 좀 신선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몇 개 없거든요. 교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밖에서 문제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엉뚱한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출판사, 동일 교육과정에 재출간된 혹은 심판 교재들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작년 초에 출판이 됐었던 뭐 NL이나 BH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 해당 교육과정 교재를 다 구매를 해서 문제 소팅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 중에서 버릴 문제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필수 유형이니까 혹은 어려운 문제니까 학생들이 풀어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핸드아웃의 형태로 나가게 될 예정이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챌린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좋은 자료를 열심히 정리해서 줬다? 애들이 숙제를 해왔다. 그 자체만으로는 수학 실력이 늘었다라는 건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풀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건데 가장 좋은 피드백은요. 본인이 논리적으로 본인의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문제를 풀어줄 때 질문을 받잖아요. 문제를 풀어줄 때 야, 내가 말이야 수학을 이렇게 잘한다고 라고 하면서 쭉 푸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려고 해요. 혹은 질문도 합니다. 이 다음에는 내가 이걸 썼는데 이걸 왜 썼을까? 근거가 뭘까? 혹은 근거가 이건데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린 그 다음 줄을 뭐라고 써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숙제를 보고 한 줄 한 줄 제가 채점을 해주게 될 거예요. 실제 수업 시간이 한 100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뭐 단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수업을 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혹은 대표적으로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주게 될 거고 나머지 30의 시간 동안은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 대표형들이 각각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요. 요즘 아이패드 같은 곳에 문제를 많이 풀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이비에 올라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뭐 터치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그제 와서 뭐 스타일을 바꾸는 게 본인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GCSE 과정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제공하는 노트에다가 모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제 숙제만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이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좀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자 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업 준비할 때 뭐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찾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거기 뭐 북마크 기능도 있고 뭐 탭 기능도 있고 한데 본인이 휘리릭 넘기면서 아 이게 틀렸고 저게 맞았었지 빠르게 시험 직전에 오답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놓고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뭐죠? 내가 모르는 걸 빨리 찾아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풀어놔 버리면 본인이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시험 직전에. 그래서 노트에다가 본인이 연필이든 아니면 볼펜이든 풀어서 거기에다가 제 피드백도 남기고 시험 직전에는 그 노트를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들까지도 제가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달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얄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말은 인사이트지만 명심해야 하는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Year 2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에요. Year 2가 되면요, 학생들이 뭐 미적분 몇 가지 정도의 개념을 제외하면 이제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쉽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 이건 안 나온다 그랬어요. 패스페이퍼 보니까 이것보다 어렵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덜어내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정말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의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불과 1년만 지나면, 1년 3개월이 지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절대로 덜어내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그 단원 공부할 거면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비에 가서도 본인이 효과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선순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패스페이퍼에 대한 활용인데 말씀드렸듯이 패스페이퍼가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꼭 뭐 MIP나 GCSE 매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동의하실 텐데요. 커리큘럼은 진짜 훌륭하게 짜여져 있고요. 교과서도 너무 훌륭한데 학교에서 막상 시험 볼 때는 난이도가 훅 떨어지죠. 왜냐하면 패스페이퍼가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페이퍼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 채로 헬렐레 팔렐레 있다가 아이비에 올라가서 막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페이퍼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기본 공부는 반드시 텍스트북으로, 그리고 학년이 끝나거나 또는 학기가 끝나게 될 때 애뉴얼이나 파이널의 형태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패스페이퍼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와 내가 혹시 그렇게 단원마다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오개념이 있진 않은지, 놓친 개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자라는 것. 마지막은 이제 수포자에 대한 내용인데 수포자 용어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수포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갖는 특성, 즉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1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3단원, 4단원, 5단원에 물려서 나중에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개념들이 하나의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을 손을 놔버리게 되는 그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이 시작하는 학년에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올라오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중 가서 그걸 다 되찾으려고 하면 어디가 펑크가 난 건지도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찾았다 한들 지금도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저거 돌아가서 공부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학교 시험 잘 보게끔 학교 시험 수준에 맞춰서 파이널 페이퍼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리해주고 엑기스 형태로 넣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학 강사, 그런 수업이 정말 프리-아이비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설령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아이비 과정에 올라갔을 때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아이비라고 하는 교육 과정도 많이 개정이 됐지만 그런 와중에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무엇을 좀 더 바꾸고 어떠한 형태의 자료를 주면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실력이 좀 늘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 로얄 아이비에서 저와 함께 프리 아이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